손이 불편해. 본 영상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리고 나래 꿈터가 함께합니다.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체험을 하게 될 경희대학교 조리서비스 경영학과 방소영이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직업체험, 식품명인체험 홍보간편. 저는 지금 오늘의 체험차 안에 와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곳에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식품명인협회가 운영하는 식품명인 체험 홍보관의 조윤주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유통공사가 설립을 했고요. 우리나라 국가지정 전통식품명인님들, 대한민국 식품명인님들의 활동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체험이나 세계 여러 나라로 알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님들은 1994년도부터 지정되셨는데요. 지금 8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나라 국가지정 명인님들의 전통식품을 이곳에서 체험을 하고, 또 외국인들 모두 여기에 오셔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란 우리나라 국가 지정 명인님이신데요. 명인님이란 호칭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세요.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거쳐서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실과 그 지역 문화, 그리고 고을이나 가문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이런 전통 식품들을 국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라의 우리나라 문화를 홍보를 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걸리 만들기, 쌀력강정 만들기, 떡 만들기, 이런 문화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곳 강남의 식품명인 체험 홍보관에 오셔서 만들어서 또 가져가셔서 가족과 함께 드실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식품만 여기에서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편을 만들고 싶다, 떡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소중한 가족분들하고 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식품명인 체험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같이 재미있는 체험을, 만들기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인님들이 각 지역에 계세요. 80여 분이. 그러면 그 명인님들의 어떤 특별 행사라든가 기획이라든가, 그리고 요새 대중매체의 어떤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해서 더 멀리 또 넓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가지고 대한민국 식품명인님, 떡명인님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명인 체험 홍보관에서는 6분의 직업을 가진 선생님이 계세요. 중국어 통역 하시는 분, 영어 통역, 전통주 소믈리에, 바리스타, 마케팅과 디자인 부분에서 일하는 부분, 회계 선생님, 그리고 저 강의하는 저까지 해서 다양한 군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늘 식품명인 체험 홍보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영상은요, 한가를 만드는 체험을 할 거예요. 한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들이, 전통 과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만드는 거는 쌀 티밥으로 조청을 버물려서 이렇게 강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가 중에서도 쌀 역강정 만들기를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쌀 역강정 만들기를 한번 체험 시작해 볼까요? 뿅.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식품명인체험 홍보관에 쌀 역강정 만들러 나와봤습니다. 오늘 만드는 방법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쌀 역강정 만드는 재료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재료는 티밥이에요. 티밥.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먹어봤던 티밥보다 네. 훨씬 바삭바삭하고 좀 속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은 이제 쌀 역강정 티밥 하면은 그냥 쌀을 구워가지고 부풀 오른 티밥을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 티밥은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예전부터 만들어서 드셨던 티밥이에요. 그래서 이 티밥은 발효된 티밥을 쪄서 건조시켜서 튀긴 거예요. 그러면 발효는 얼마 정도 기간 동안 보통 지역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일주일 정도, 네. 뭐 저기 강릉이나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한 10일, 20일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명인님들 지역마다 또 방법마다 살짝 날짜는 틀립니다. 그렇지만 한 10일 이상은 어느 정도 이제 삭힌 다음에 쪄서 건조시킨 굉장히 조상님들의 그 과학적인 방법이 묻어있는 티밥입니다. 주 재료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 재료 중에 하나는 조청이에요. 조청의 기본적인 재료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제가 조청을 들어는 봤는데 조청이 뭘로 만들어진지는 잘 모르겠어서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청의 본 재료는 보리예요. 보리. 우리 보리 보셨죠? 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그리고 요새 곡물로 만들어서 먹는 이런 밥들이 있는데 그 곡물 중에 보리라는 아주 단단하고 탱글탱글한 곡물이 있어요. 밥알을 이렇게 삭힌 물을 설탕을 넣기 전에 이렇게 건져내서 분리시켜서 7시간 동안 설탕 전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7시간 동안 끓이면 수분이 30% 정도의 수분이 남아요. 그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이 한 30% 정도 수분이 남았을 때를 조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물론 이제 어려운 분들은 뭐 못 드셨겠지만 이 조청이라는 달달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역강정도 만들고 유가도 만들고 그리고 음식에 전통 음식에 이렇게 설탕 대신 이런 당분을 사용하기도 했죠. 하얀 쌀엿 먹어봤죠? 네. 예, 그 쌀엿의 처음이 이렇게 보리 조청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우리나라에 진짜 세계적으로 없는 이 달달한 꿀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설탕도 들어가지 않는 이 곡물로만 만든 조청과 이렇게 꽃 모양으로 보자기 포장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엄마, 나, 우리 또 소울메이트 친구들이 있잖아요. 소중한 분한테 이렇게 선물하는 이런 시간까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쌀 역강정 만들어서 보자기 포장해서 친구 아니면 네. 부모님한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드리는 이런 순서까지 오늘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제 팬이 있어야 돼요. 불은 너무 센 불로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청이 아까 많이 끓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쫄아들어서 엿처럼 된다. 그러죠. 네. 그러면 갱년이 되면은 이게 부드럽지 않아서 굉장히 나중에 딱딱해지는 역강정이 되겠죠. 그래서 약한 불에 먼저 미리 조금 이렇게 데워놨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우선은 불을 너무 센 불에 하면 안 되고 중간 불에 시작을 합니다. 기름을 한 수저 두를 거예요. 네. 기름은 이렇게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수저 정도 두르고요. 그리고 조청을 한 국자를 둘러줍니다. 벌써 끓기 시작하죠? 네네. 그러면 불을 조금 더 낮춰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설탕을 한 스푼 넣어줄 거예요. 설탕은 왜 넣느냐면 네. 원래 안 넣어도 되지만 설탕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바삭바삭한 느낌도 되고 요새 비가 많이 오니까 습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습함을 조금 막아줍니다. 여기 보면 설탕하고 이제 조청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 깨 네. 나 견가루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건강에 더 좋은 재료를 넣어줍니다. 오늘은 백년초가루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예쁜 분홍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잘 이제 녹여가지고 혼합해 줍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최저로 내려가지고 잘 혼합해 주세요. 무슨 색으로 되죠? 핑크색이요. 핑크색. 예.
이제 이렇게 다 섞었을 때 보글보글 한번 재료랑 혼합돼서 끓어올라야 돼요. 네. 이렇게 끓어오를 때까지 살짝 둡니다. 그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네네. 이때 이제 또 재빠르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굳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쌀, 티밥은 130g 정도의 130. 예, 한 국자의 조청이면 딱 적당한 약입니다. 네네. 그래서 자, 티밥을 넣어주고 저어줍니다. 하얀 티밥이 이제 색이 예쁘게 네.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하얀 티밥이 백년초가루의 색이 다 묻을 수 있도록 잘 저어줍니다. 이때 나는 견과류를 좀 더 넣을 거야. 그러면 견과류를 더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엄마는 깨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면 깨를 좀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흐들흐들 할 때는 아직 뭉쳐지지 않은 거죠. 네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티밥과 티밥 사이에 이렇게 거미줄 같은 실 같은 것들이 생겨요. 네. 그러면 다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하나가 이렇게 됐죠? 하나가 되면서 뭉쳐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때는 불을 꺼주세요. 네. 이렇게 꺼주고 강정 틀에 이제 굳히는 작업을 할 건데 위생 비닐을 강정 틀 위에 놓고 지금 이거를 그냥 사용을 하면 바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일이나 식용유로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달라붙지 않도록 우선은 하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딱 떨어지죠. 네. 네,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틀 안에다가 모양을 딱 맞춰서 모양을 예쁘게 맞춰줍니다. 자, 집집마다 이런 거 밀대가 있어요. 그래서 밀대로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는 거는 더 잘 붙으라고 밀어주는 그러죠. 건가요? 그리고 이왕이면 평평하게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 세게 하면 티밥이 깨지겠죠? 네. 그래서 아주 살살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고 이게 너무 또 오래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틀에서 빼내서 살짝 식혀줍니다. 안 식으면 안 썰어져요. 그래서 살짝 네네. 식어야 됩니다. 썰 때는 혹시 슬근슬근이라는 단어 알아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언제 쓰죠? 그 박. 그렇죠. 네, 네. 홍부와 넓을 때 박을 썰 때 슬근슬근 네. 이렇게 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근슬근 썰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탁탁탁 이렇게 힘으로 썰면 가자가 부서지고 모양이 깨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덜 말랐죠? 한입 크기로 써셔도 되고 나는 길게 다이어트 바처럼 길게 썰 거야 그러면 길게 써셔도 되고 살짝 식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이쁘네요. 네. 보이나요? 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이거는 본인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제 굳히면 됩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생각보다 엄청 달지도 않고 네.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설탕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이거는 바삭바삭한 느낌을 주기 위한 거고 이 조청의 단맛은 건강한 단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네, 네. 그래서 뚜껑을 닫고 포장은 우리나라의 이제 선물 포장으로 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자기에 마른 목골에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삐져나왔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여며줍니다. 음. 그렇게 여며서 우리 이제 머리 묶으셨죠? 네. 머리를 꽉 묶은다. 머리를 이제 꽉 묶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살짝 비틀어 줍니다. 그러면 좀 꽉 돼요. 그러면 이거를 3번 정도 이렇게 묶어주세요. 한번 묶어서 이게 이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네 면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중앙에 됐죠. 네. 그래서 꽃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아래 고무줄에 끼워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띄워줬을 때 위에는 봉우리는 꽃, 아래는 꽃 잎사귀가 되겠죠? 네. 자, 이거를 내면에 똑같이 해줄게요. 아주 쉽죠? 네, 예. 저는 이거 모양만 보고 되게 어려울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 기본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어떠한 포장을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엄마한테 드리려고 쇼핑백에 딱 담았는데 꽃이 이렇게 딱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네. 아주 간단하게 다시 살려주면 예쁜 꽃이 되었죠. 네, 너무 네. 예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는 보자기 포장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강남역 근처에 있는 식품 명인 체험 홍보관에 와서 라운딩도 해보고 또 멘토님과 함께 쌀력강정 만들기 체험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청소년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선생님께 몇 가지 드려볼게요. 네. 그럼 멘토님 지금 이쪽에서 식품 명인분들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럼 식품 명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년분들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식품 명인은 한 가지 분야에서 20년 이상을 계승 전수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야를 20년 이상 오랫도록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20년 이상 한 가지 분야에서 종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분야에 지금 명인분들이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의 지역별로 80여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는 전통주 명인님, 그리고 한가 명인님, 그리고 청 명인님도 계시고 식혜 명인님, 식초 명인님, 그리고 연 명인님, 다양한 분야의 명인님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식품 명인분들 홍보하고 계시는 멘토님은 어렸을 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청소년분들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은 미술 선생님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계통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약간 이쪽 푸드 쪽에도 연관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홍보하시는 일을 하면서 멘토님이 가장 보람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보람된 일들은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외국 분들이 저희 이제 체험관에 오셔서 체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러시아 분, 프랑스,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다양하게 전국에서 아니 세계 각지에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이키 캠퍼스 봉사가 포틀랜드, 미국 포틀랜드라는 시에 있는데 그 포틀랜드가 물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그래서 포틀랜드 자체에 물 깨끗함으로 해서 만들어 먹는 문화가 이렇게 우리 지리산 자락처럼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나이키 캠퍼스 본사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막걸리를 담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담아가셨는데 한 10일 정도 됐을 때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누룩과 포틀랜드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과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막걸리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누룩을 보내드리기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나이키 본사 직원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국제 우편으로 누룩을 보내드린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누룩으로 직접 그분들이 네. 담궈서 네. 드신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전통주, 슬로우푸드, 발효 이런 것들이 유행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마 만족하게 그 포틀랜드 물과 우리나라 누룩을 만들어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포틀랜드 물로 만든 막걸리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이 식품 명인을 홍보하는 멘토님의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통 식품을 세계로 알리는 전도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식품 명인을 홍보하는 직업을 갖기 원하거나 혹은 식품 명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멘토님께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시기는 학생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 중에 나는 음식을 만들고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만드는 명인이 맞는지, 아니면 언어가 발달하여 뭐 중국어라던가 영어라던가 프랑스어라던가 이런 통역을 할 수 있는 적성이 맞는지, 아니면 저처럼 강의를 해서 또 지도자를 육성하고 계승 발전을 하는 역할이 맞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 적성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그 한 가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속적으로 오랫도록 이렇게 연마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품 명인 체험 홍보관 같은 곳에 와서 직접 다양한 음식 만들기 체험 같은 걸 해봐도 좋겠네요. 그렇죠. 여기 오셔서 선생님들이 같이 체험하면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나는 음식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고 이런 게 좋은지 이런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좋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청소년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항상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다짐을 하냐면은 오늘은 최선을 다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 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체험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그 시간만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썰력강정 만들기 해봤는데 오늘 어땠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강정 만들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맛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멘토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또 맛도 더 그때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만들다 보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우리나라 한거 만들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체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 영상 시청하는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체험 어떠셨어요? 오늘 체험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다양한 색상의 가루를 이용해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쌀력강정 만드는 방법 알려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슬로우 푸드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강정 같은 것도 슬로우 푸드의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 와가지고 멘토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제가 직접 쌀력강정 만들기 체험도 해보고 여기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청소년분들도 여기 오시면 강정 만들기 체험 말고도 더 다양한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여기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소영이었고요. 저도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